안녕하세요, 아기호랑이 여러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곧 다가올 수강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새내기 준비위원회에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수강 신청 이외에도 시간표를 짜는 방법 등 전반적인 유의사항들을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알찬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강 신청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수강 신청은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수요일 오후 12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강 신청은 고려대학교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수강 신청 방법 및 필수 과목 사이트 사용 방법 등은 이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포털 수강 신청 일정 중 2월 19일 1학년 수강 신청과 2월 23일 신입생 수강 신청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2월 19일에 진행되는 수강 신청은 2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즉 1학년 3학기를 다니셔야 하는 분들을 위한 수강 신청 일정입니다. 따라서 21학번으로 입학하신 새내기 분들은 이와 관련 없이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희망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수강 신청에서는 학과 제한, 학년 제한 등으로 인해서 모두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지는 못하는데요. 수강 신청에 실패하여 원하는 학점을 모두 채우지 못했거나 첫 수업을 들어보았는데 나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수업으로 변경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하여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 있습니다. 수강 정정에는 크게 학년별 정정, 전체 정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학년별 정정의 경우 본 수강 신청과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1학년의 경우 3월 4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부터 3월 5일 금요일 오후 12시까지 학년별 정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각 과목의 1학년 TO 중 남은 자리에 들어가거나 특정 과목을 삭제하는 것 등은 가능하지만 아직 교환학생 자리나 다른 학년의 남은 자리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이와 달리 3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3월 6일 토요일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는 전체 정정에서는 대부분의 학과 제한, 학년 제한이 모두 풀려 누구나 전체 인원이 다 차지하는 모든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사실 원하는 과목을 잡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본 수강 신청이 실패하더라도 크게 상심하지 마시고 정정 기간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 유의하실 점은 고려대학교의 경우 학기 도중 수강 포기 제도, 소위 드랍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수강 신청 및 수강 정정 기간에 한 학기 동안 들을 수업을 충분히 고민한 뒤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은 고려대학교 수강 신청 전용 사이트 또는 수강 신청 앱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먼저 PC로 수강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고려대학교 수강 신청을 검색하시거나 위의 주소에 접속하시면 수강 신청 시스템 화면이 뜹니다. 크롬이 조금 더 원활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크롬 사이트로 접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은 학번과 비밀번호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2월 18일 이후에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신입생 학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시면 되며 원하실 경우 로그인 이후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강 신청 앱을 통해서도 수강 신청이 가능한데요.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다운받으신 후 로그인을 하면 PC와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수강 신청 전에 유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강 신청 전에 사이트 팝업 차단 설정을 해제해야 하는데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실행하면 됩니다. 또한 동일한 학번으로 2군데 이상의 디바이스에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즉, 멀티 로그인이 제한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PC를 통해 수강 신청을 하다가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할 경우 PC는 자동으로 로그아웃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 신청 버튼 클릭을 일정 횟수 이상 시도할 경우 매크로 방치 화면이 뜨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이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매크로 방지용 키를 입력한 후 로그아웃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크로 화면 자체를 띄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2020년 2학기부터 고려대학교 수강 신청 방법이 일부 개편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중 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즉, 수강 신청을 위한 브라우저를 한 개만 띄워줄 수 있다는 말이죠. 학생의 경우 수강 희망 과목 담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메모장에 원하는 과목의 학수 번호를 미리 적어둔 후
하나씩 차례로 Ctrl+C, Ctrl+V를 복붙하여 수강 신청하거나 카테고리 개설 과목을 검색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적어둔 학수번호로 수강 신청을 먼저 한 후 일부 과목 신청에 실패했을 경우 카테고리 검색 후 정원이 남은 과목을 찾습니다. 메모장에 학수번호를 적어줄 때에는 과목마다 분반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수번호와 분반 번호까지 정확히 적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강 신청이 실패했을 경우를 고려하여 플랜 B, C의 과목들까지 모두 적어두는 것이 좋겠죠? 간단하게 수강 신청 과목 순서를 세우는 팁을 알려드리면 과목마다 남아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후반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재학생 수강 신청이 모두 끝나는 2월 20일부터 듣고 싶은 과목의 1학년 TO 혹은 전체에서 남은 인원을 확인합니다. 에타 시간표의 신청 인원과 비교하여 신청될 확률이 가장 낮은 과목을 먼저 신청하는 게 좋겠죠? 또한 1학년 때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을 앞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설명은 바로 이어서 할 텐데요. 행정학원론의 경우 본 수강 신청에서는 행정학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순위에 두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반면 자정진이나 아이의 경우 수강 신청이 실패할 경우 정정자 잡기 매우 힘들기 때문에 1, 2순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과목 신청 지원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강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신청 인원 제한 과목의 정원이 가득 찬 상태에서 누군가 해당 과목을 삭제할 경우 일정 시간 경과 후 해당 과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강 신청 시작 후 30분까지 그리고 종료 1시간 전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수강 신청, 수강 정정에 모두 적용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강 신청 시작 30분이 지난 후 누군가 A 과목을 삭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이 A 과목을 신청하고 싶었는데요. 신청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그럼 나와 있는 시간에 맞춰 기다렸다가 신청을 해보면 되겠죠? 이를 과목 줍기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수강 신청 당일날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강 신청이 오전 10시부터 시작이니 9시부터 일어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팝업 차단을 해제하고 메모장에 학수번호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PC방에서 수강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후 과목을 줍기 위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충전해 두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사이트의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 네이비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검색창을 통해 접속한 후 고려대학교 수강 신청 주소를 입력하면 정확한 서버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으로는 수강 신청 당일 접속 인원이 많아 과목을 하나씩 신청할 때마다 일정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때 당황해서 신청 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새로 고침할 경우 순번이 밀리기 때문에 차분히 신청 확인 화면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 과목의 신청 혹은 신청 불가 화면이 떴다면 다음 희망 과목의 학수번호로 바로 입력하는 걸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수강 신청 3분에서 5분 전에는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다시 로그인을 해두는 것이 좋고 수강 신청 시작 30초 전부터 신청을 천천히 누르다가 정각에 맞춰 신청 버튼을 누르면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 내에서 5분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기 때문에 공백을 수시로 클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수강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KTN 고려대학교 TV방송국에서 제작한 개편 수강 신청 시스템 가이드 2021 고려대학교 새내기 수강 신청 가이드를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사이트 내에서 이용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학년은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할까요? 졸업을 위해서는 1학년 때 공통교양 5과목, 아카데믹 잉글리시, 자유정의 진리, 글쓰기, 1학년 세미나, 정보적 사고를 이수해야 하는데요. 행정학과의 경우 1학기 아카데믹 잉글리시 1, 자유정의 진리 1, 1학년 세미나 1, 3과목만 수강 신청하면 됩니다. 2학기에는 이에 더해 아카데믹 잉글리시 2, 자유정의 진리 2, 1학년 세미나 2, 글쓰기, 정보적 사고를 수강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제 공통교양 과목이 어떤 것을 배우는 수업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 모두 신입생 영어 시험을 응시하셨을 텐데요. 점수대별로 고급은 어인이라 하여 과목 이수가 면제되어 따로 수강 신청을 안 하셔도 되고요. 중급의 경우 아인을, 초급의 경우 초인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아카데믹 잉글리시는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모든 신입생들의 영어 회화 및 글쓰기 능력 증진을 위해 원어민 교수님과 함께 그룹 토론, 발표, 논문 작성 등의 활동을 하는 과목으로
단과대 및 학과별로 분반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행정학과 신입생의 경우 29분 반, 30분 반, 34분 반 중 하나를 택하여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 이후 교수님께서 종종 인원을 늘려주시기 때문에 수강 신청이 실패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은 학과 학생들끼리 수업을 듣다 보니 동기들을 사귀기 좋은 기회겠죠? 아인과 달리 초잉의 경우 따로 단과대 분반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원하는 시간과 교수님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자유정의 진리 과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정지는 인류 역사의 다양한 지적 성찰 및 실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사회를 이해하며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수업입니다. 중간 기말고사 없이 오직 과제로만 평가하는 수업이기에 한 학기 동안 크게 6가지 주제에 대하여 공통 동영상 시청 및 질문과제 제출, 질문과제를 바탕으로 한 Q&A 시간, 수업 전까지 각 주제에 대한 한 페이지 정도의 글쓰기 과제 제출, 이를 기반으로 조원들과 토론, 조별 발표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교수님에 따라 토론 기록지, 발표 평가지 등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주 과제가 있고 한 학기에 한 번 TF 발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귀찮은 과목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주어진 일들을 빠뜨리지 않고 하기만 하면 대부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꿀강이기도 합니다. 자정진의 경우 특별히 분반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 원하는 교수님의 강의를 자유롭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인이 같은 학과 동기를 사귀기 좋은 수업이라면 자정지는 다른 학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겠죠? 다음은 1학년 세미나 과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세의 경우 한 학기 동안 온라인 영상 시청 후 간단한 퀴즈 풀기,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의 면담만 하면 되는 학점을 거저주는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1학기의 경우 1학년 세미나 과목이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특별히 수강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2학기에는 행정학과 분반을 따로 검색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세는 학생별로 지도 교수님이 다르게 배정되기 때문에 같은 행정학과이더라도 학기 운영 방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부 교수님의 경우 중간 및 기말고사 레포트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1세의 매력을 꽂자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행정학과 동기들, 학과 교수님과 함께 면담할 수 있다는 거겠죠.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영상 시청 및 퀴즈 일정을 잘 확인하여 기간 내에 완료하기, 수강 신청을 하면서 과목을 삭제하지 않도록 조심하기입니다. 글쓰기와 정보적 사고의 경우 2학기에 수강하게 될 텐데요. 간단하게 과목 설명을 드리자면 글쓰기는 글쓰기의 기초를 훈련하는 과목으로 대학 수학 능력이 기본이 되는 사고력과 자기 표현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 학기 동안 논문, 에세이, 자유로운 글쓰기 등의 작성 방법을 배운 후 직접 다양한 형태의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글쓰기 또한 단과대 및 학교별로 분반이 제정되기 때문에 2학기 시작 전 안내되는 분반에 맞춰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보적 사고는 정보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들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각 주차별로 영상을 시청한 후 퀴즈를 풀고 한 학기에 한 번 특강 수업을 들으면 패스할 수 있는 간단한 수업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행정학원론 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학과 1학년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은 앞서 설명드린 공통교양, 4과목, 그리고 행정학원론이 있는데요. 타 학과와는 달리 행정학과는 전공 필수 과목이 없는 대신 학문의 기초에 속하는 행정학원론 강의를 수강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1학년 1학기 권장 과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강하는 것이 좋겠죠? 수강 신청 사이트에 행정학원론을 검색해보면 2개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데 행정학과 신입생의 경우 윤견수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 신청하셔야 합니다. 행정학원론은 행정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다루는 만큼 행정학과를 희망하여 입학한 학생에게 학문의 매력과 큰 보람을 안겨주는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시험이 모두 논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단수를 암기보다는 강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만의 말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도 1교시 강의라는 점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8학점의 수강 신청 필수 과목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 나머지 학점은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고려대학교의 경우 한 학기에 최소 1학점, 최대 19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2학년 진급을 위해서는 1년에 총 34학점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한 학기당 17에서 19학점 정도를 수강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음 학기에 추가 학점을 받거나 이후 다양한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라도 한 학기에 17학점에서 18학점 정도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필수 과목 8학점을 제외하고 7에서 14학점 정도를 채우시면 됩니다. 또한 고려대학교에는 학점이 3.75 이상이면 2학기에 초과 학점을 들을 수 있는 초과 학점제가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학점 이상을 받으면 다음 학기에 3학점을 초과하여 21학점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많은 강의를 듣고 싶거나 이중전공을 생각하는 새내기분들은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양이나 전공 과목은 3학점이고 1, 2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은 선택교양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공 과목의 경우 1학년 1학기 때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1학년 때는 TO가 적어 수강 신청에서 성공할 확률이 낮고 고학번들 사이에서 학점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행정학원론과 교양들로 시간표를 채우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는 강의 중에는 무쿠 형태의 수업도 존재하는데요. 온라인 공개 강좌인 무쿠 강의는 일주일 중에서 원하는 시간에 강의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개설된 무쿠 강의는 민법, 한국의 젊은 시인들, 대우를 통해 본 중국의 정치, 경제사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강 신청 전에 졸업 요건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졸업을 위해 꼭 들어야 하는 과목이고 둘째는 총 이수해야 하는 학점입니다. 우선 졸업을 위해서 필수로 들어야 하는 영역에는 공통교양, 핵심교양, 전공관련 교양이 있습니다. 공통교양은 자정지능이나 아인과 같이 앞서 언급한 필수 과목에 해당합니다. 핵심교양에는 총 7개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세계의 문화, 역사의 탐구, 문학과 예술, 윤리와 사상 영역 중에서 하나 이상, 정량적 사고, 과학과 기술, 사회의 이해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강의를 수강하면 됩니다. 핵심 교양의 경우 저학년일수록 정원이 많아서 수강 신청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학년 때 수강하는 것이 좋겠죠? 전공 관련 교양으로는 행정학원론을 필수로 수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올해부터 전공 관련 교양에서 학문의 기초로 영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하실 때 학문의 기초로 들어가 행정학과를 찾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 이수학점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졸업을 위해서는 1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기당 17학점 이상을 듣는 것이 좋고 저학년 때 초과학점을 들어두면 이후 학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강 신청 사이트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목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뜹니다. 여기서 학습 언어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과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강의 계획서를 볼 수 있습니다. 첨부된 강의 계획서를 통해 강의 목표, 수업 일정, 평가 방식, 교재 등의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목의 마감 현황은 목록의 오른쪽 끝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년별 TO가 있는 과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학년별 TO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과목의 경우 새내기가 마지막으로 수강 신청을 할 때 남은 자리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생은 시간표를 미리 만들어 두기보다는 재학생 수강 신청이 끝난 2월 20일 9시 이후 마감된 과목과 남은 인원을 확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플루사이트 이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과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플루사이트를 통해 해당 과목의 강의평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쿨루 앱은 작동이 중지되었고 크롬을 통해 쿨루 웹사이트로 들어가는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쿨루는 아이디를 만들어 접속해야 하며 여러 개의 강의평을 작성하여 열람권을 얻어야만 강의평을 볼 수 있습니다. 새내기의 경우 아직 쿨루 아이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세터에서 나뉜 조를 통해 각조 조장이 쿨루 아이디를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공유받은 쿨루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하시고 관심 있는 과목의 수강평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쿨루에서 해당 과목과 담당 교수님을 검색하여 수강평을 확인하고 5점 만점으로 부여되는 강의 만족도를 꼭 고려해서 만족스러운 시간표를 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쿨루 수강평은 시간표를 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필수 코스로 시험과 난이도, 강의력, 학점까지 해당 과목의 전반적인 진행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난이도에 비해 학점을 받기 쉬운 강의를 꿀강이라고 하고 이와 반대로 난이도가 높고 학점을 받기 어려운 강의를 헬강이라고 하는데요. 꿀강의 경우 수강 신청이 성공하기 어렵지만 시험 기간에 가볍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적당히 맞춰서 시간표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강의평을 확인해서 해당 강의가 실강으로 진행이 되는지 녹강으로 진행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강의인 만큼 실강인 경우 캠을 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표를 효과적으로 짤 수 있는 에브리타임 앱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한데요. 스마트폰으로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앱을 다운받고 고려대학교 서울캠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간단한 학교 인증을 거쳐 들어오면 하단 두 번째 메뉴로 들어가 시간표를 짤 수 있습니다.
에타는 듣고 싶은 강의를 검색해 추가하면 한눈에 자신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친구와 시간표를 공유할 수도 있고 공강 시간을 파악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에타를 이용해 시간표를 짜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때 시간표를 짜면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의와 강의 사이의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경우입니다. 2교시 이상의 공강 시간이 강의 사이에 있는 것을 흔히 우주공강이라고 하는데 특히 통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피하시는 게 좋겠죠? 공강 시간이 너무 길면 그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3, 4교시나 5교시를 비워두는데 시간을 쫓겨서 밥을 먹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 동선은 어느 정도 고려해서 시간표를 짜시길 추천합니다. 물론 대부분 비대면 강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모를 대면 시험을 대비해 이동시간이 15분 이상 걸리는 강의들을 가급적 피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문캠과 이캠을 오가도록 시간표를 짜면 항상 지각을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위 학생처럼 교양관과 아사니아관의 강의를 연강으로 듣는다면 이동시간에만 12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매 수업 시간마다 건물 사이를 뛰어다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에 생소한 새내기 분들은 네이버 진호나 학교 캠퍼스 맵을 키고 위치를 확인하면 더 수월하게 시간표를 짤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캠퍼스 맵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고대 소개를 클릭하면 캠퍼스 안내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공강을 하루 만드는 게 좋습니다. 공강이 필수는 아니지만 5일 내내 수업을 듣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겠죠? 특히 금요일에 개최되는 행사가 많고 주말까지 3일 동안 쉴 수 있기 때문에 근공강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쉬는 날에 혼자 강의를 듣는 건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급적 1교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대학생 때는 늘어난 잠과 떨어진 열정으로 9시 전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특히 통학을 하신다면 더더욱 안 하시는 게 좋지만 이번 학기 특성상 온라인 실강으로 진행되는 1교시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로 강의평을 통해 1교시에 실강으로 진행되거나 캠을 켜야 하는 수업이라면 피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자면 우주공강과 1교시는 피하고 하루는 공강으로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동시간을 고려해서 시간표를 짜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2021년은 대부분이 비대면 강의로 전환된 만큼 동선이나 시간 면에서 시간표를 짜기 더 수월해진 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짜는 시간표인 만큼 수강평과 유의사항들을 신중히 고려해서 멋진 시간표를 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2021학년도 학사 운영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학사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은데요. 실시간 온오프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대면 수업은 최소한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실시간 강의로 진행되며 녹화 강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시험은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비대면 시험이나 과제물 대체로 진행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진입 시 강의와 시험 모두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비대면 강의 전환으로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고려대학교는 새내기 여러분의 원활한 학습을 위해 해당 운영 계획을 최대한 준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와 줌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 블랙보드 상의 콜라보레이트 혹은 줌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줌을 고등학교 때 사용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줌과 블랙보드 모두 PC와 스마트폰 앱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블랙보드는 크롬으로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 사용법은 이 러닝 지원팀의 도움 아래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수강신청 관련 안내사항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강신청을 응원하며 보람찬 재학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